시선 플레이. 네. 액션! 아니스의 노래. 그곳은 어떤가요? 얼마나 적막하나요? 나 갑자기 아니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괜히 눈물이 날라 그러네. 이거 주책이야. 이창동 감독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감독입니다. 그리고 그걸 영화로 표현합니다. 소설가 이창동이 영화감독 이창동이 된 후 초록물고기, 오아시스, 박하사탕. 박하사탕의 한 장면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하지만 오늘 소개하고 싶은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의 쇼트로 구성됐고 디포커스 기법을 사용한 장면입니다. 저 뒤로 여성의 움직임까지 보이네요. 5명의 남성이 성범죄를 일으킨 자식들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안 창문 너머 딴짓을 하는 여성을 헐뜯습니다. 참 개념 없는 할머니네. 지금 상황이 뭔 상황인데 저러고 있나 그래? 그게 전부인 장면입니다. 근데 왜 이 장면을 소개하냐고요? 영화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으며 디포커스 기법을 가장 자연스럽고 창의적으로 사용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디포커스는 감독이 초점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화면 내의 모든 피사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법입니다. 즉, 감독이 관객에게 피사체 선택권을 넘겨준 연출법입니다. 영화는 인위적인 조작 없이 현실을 투명하게 옮겨 놓아야 한다 라고 말한 영화 이론가 앙드레 바쟁의 말처럼 디포커스는 우리의 눈 그 자체를 표현한 사실주의적 기법입니다. 디포커스로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는 사람들의 표정 동작을 담아내서 롱테이크를 유기적으로 이끌고 봉준호에게 디포커스는 도달하지 못하는 어둠이 있는 곳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만해라 이제. 오즈웰스는 디포커스를 영화 역사상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 감독입니다. 눈썰매를 끄는 아이로부터 집 안으로 들어오는 유려한 카메라 동선에 I'll sign those papers now, Mr. Thatcher. There ain't nothing wrong with Colorado. I don't see why we can't raise our own son just because we come into some money. If I want, I can go to court. My father had... 내부와 외부 두 가지 선택지를 만들어냅니다. 기술적으로도 뛰어나지만 이 디포커스가 효율적인 것은 영화의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 K는 성공한 인물이 죽기 전 남긴 유언 로즈버드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Wait a minute. What were Kane's last words? When Charles Foster Kane died, he said just one word. Rosebud. Tough guy. Yes, Rosebud. Guys calling just that one word. 그리고 관객이 찾는 로즈버드가 저 깊은 곳 창문 너머 아이가 끄는 썰매에 적혀 있습니다. 썰매는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상징합니다. 디포커스의 깊이만큼 로즈버드의 단서는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장면을 기술적인 부분에서 완벽하다고 하지만 저는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잘 구현됐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함축시켰죠. 단 하나의 셔트로. I'll sign those papers now, Mr. Thatcher. 하지만 디포커스의 가장 큰 약점은 사실주의적 화면을 구성해 놓고도 카메라의 동선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관객에게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박찬욱 감독 연출작 공동경비구역 JS의 이 장면은 클로즈업으로부터 시작해 천천히 디포커스로 두 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은 남북 군인이 화목하게 웃고 있고 왼쪽은 남북 군인이 치열하게 손씨름을 하고 있네요. 이제 감독은 화목한 그들의 사이가 치열한 상황으로 변할 것임을 말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디포커스가 잡힌 화면에서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결국 다시 카메라를 이동하여 직접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고도 디포커스를 유지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관객의 초점을 감독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는 걸까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이미 이 장면을 통해 그 해답을 줬습니다. 좌측, 우측, 그리고 후경을 삼각형 구도로 만들고 그 꼭지점에 감독이 관객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을 위치시킵니다. 어느 것을 주목하든지 결국 우리는 꼭지점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렇게요. 우리의 초점이 자연스럽게 이동한 것은 영화 속 인물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를 디포커스에 적용한다면 다시 이창동 감독 시로 돌아와 볼까요?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이 피해자 쪽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결국 위자료네. 위자료죠. 경찰에서도 피해자가 전방에 위치한 5명의 남성들로부터 뒤에 레스토랑 신바라는 문구까지 확연히 보입니다. 이 순간부터 이창동 감독은 피사체에 대한 선택권을 관객에게 넘겨줬습니다. 5명이 죄 지은 자식들 살릴 궁리를 하는 동안 양미자 할머니는 밖에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감독은 성폭행을 포함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안이 아니라 밖에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를 이동하거나 양미자 할머니를 클로즈업해서 명확하게 그녀의 행위를 주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독이 선택한 방법은 영화 속 인물들이 그녀를 발견하게 하는 관계지향적 방식입니다. 저기서 뭐 하는 거지? 영화 속 인물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들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관계지향적 디포커스로 감독은 많은 것을 전달했습니다. 공간이 안에서 밖으로 확장됐고 카메라의 움직임 없이 창문 너머 할머니를 주목하게 만들었으며 그로 인해 사실주의적 화면 구성을 지켜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는 영화 이론가 앙드레 바쟁의 말 인위적인 조작 없이 현실을 투명하게 옮겨놓는 영화의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시를 쓰는 행위는 보는 것을 옮기는 행위며 그것은 좌식 테이블에 앉아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극장에 앉아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미자 할머니처럼 투명한 창문 밖으로 나가 현실을 보고 느껴야 합니다. 감독은 관계지향적 디포커스 기법으로 다시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창문 너머에 있습니까? 아니면 창문 너머를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초점을 둘 것인지는 관객의 몫입니다. 그게 바로 디포커스 기법이니까요. 결국 창문 밖에서 진실을 마주한 양미자 할머니는 영화의 끝에서 단호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피를 봐야 하는 냉혹한 진실이라도 말입니다. 피같이 붉은 꽃이라고요. 진짜 피같이 붉은 거. 시는 한 편의 시가 또는 사람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아름답고 슬픈 영화입니다. 오늘 이 영화와 함께하는 건 어떠세요? 영화의 미학을 재미로 풀어내는 곳, 여기는 시선플레이, 저는 김시선이었습니다. 뭐 보고 있어요? 나무요. 나무는 왜 봐? 나무를 잘 보려고요.